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이 시각 한남동 대통령 관저앞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르면 내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이 시각 관저 앞은요, 연일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층 모두 이 도로 위에서 그야말로 밤샘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 반대측 집회 영상 보고 계시는데요. 이 두툼한 외투 또 모자를 두르고 또 방한용품까지 무장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자, 박용차 위원장.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 여기 관저 앞 집회를 관찰하시러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일요일 밤 8시쯤 제가 역사의 현장, 한남동 집회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예.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깜짝 놀란 사실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네. 집회 현장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 대목인데요. 20대, 30대들이 왜 이렇게 왔을까? 제가 일일이 인터뷰도 하고 예. 대화도 나누면서 최근 비상계엄 이후 전국에서 민주당이 독주하는 점령군 행세를 하는 그런 일방주의식 전국 운영 방안에 대해서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단순히 보수 결집을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2030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보수층으로 유입되고 있다. 예. 그러한 사실을 현장에서 절감했습니다. 자, 성수형 보이잖아요. 저희가 네. 물론 영상을 한쪽에서만 잡아서 지금 탄핵 반대측 집회 영상만 잡히고 있지만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도 곳곳에서 열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탄핵 찬성 집회와 반대 집회의 성격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예. 관저 앞에 모이신 분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체포영장 집행을 좀 막겠다는 의도로 또 모여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관저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예.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 법이 제대로 집행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관저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원래 이 집회를 하시던 곳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관저 앞에만 굳이 모일 필요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하고 계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가 줄인 첫 번째 핵심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끝내 무력 충돌입니다. 이르면 내일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이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가 오늘 아침 3자 회동을 가졌지만요.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경호처 직원을 향해 대통령 경호 업무는 적법하다. 또 사법처벌을 받게 되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뜻있는 변호사들이 아마 나서서 다 변론으로 도와줄 것이다. 저는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은 경호처 직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네. 이 석동현 변호사 말은 경호처 직원을 향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주겠다. 그러니까 나서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경호처 내부 분위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입건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사실 가장 큰 현실적인 고민은 이겁니다. 만약 입건되면 저 본인이 열심히 몇십 년 동안 일했는데도 공무원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본인이 또 개인적인 어떤 피해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끝까지 막겠다라는 또 간부들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동요하는 부분도 살짝은 감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관저 상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이런 사진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무장을 한 요원들, 경호처 요원들 모습이 포착이 되는가 하면 또 오늘 언론에 대통령이 아예 산책을 나오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어요. 저희가 사진으로 또 보여드릴 텐데 저렇게 경호처 요원들이 무장을 하고 나오고 또 대통령이 산책을 하는 모습 곧 보여드릴 텐데 네. 저렇게 대통령이 산책을 하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 모습들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봐야죠. 아주 계획된 그러한 영상, 그러한 장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윤 대통령도 지금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저건 윤 대통령이 이제 경호처 직원들을 격려하고 예. 위로하고 또 전열을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들에게 그리고 특히 이제 경찰에게 여기 현장이 만만치 않다라는 예.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일종의 시위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예.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런데요,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조금 기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경호처 직원의 변론을 맡을 분을 찾는다면서 공개 모집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서 걱정 말라 이런 메시지로 읽히지만 사실 이 메시지 역으로 보면 성취훈 부의장. 예. 그러니까 대통령 측도 경호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감지해서 저렇게 SNS에 글을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일요일 오전에 예. 경호처 간부급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부장급 김신 가족부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제외한 모든 부장급들이 다 우리 변호해줄 사람 있냐? 너네들 메머드급 변호인단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그 변호인단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 변호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실정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우리는 그럼 다 범죄자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 그 김성훈 그 경호처 차장의 지금 대우를 유지해달라는 요청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실이 알려졌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실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석동현 변호사가 저런 말을 한 걸로 봤을 때는 네. 아, 맞구나. 실제 내부에서 우리는 변호해줄 사람 없지 않냐는 불만이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가 어떻게든 변호인단 모아가지고 너네들 도와줄게. 그러니 예. 우리 말을 따라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만약에 저런 그 지금 뭐 무기도 보여주고 하는 모습들 예. 무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무기를 언제 사용할 수 있다고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런 그 윗사람의 말만 믿고 무기를 사용했다가는 그 사람들 다 그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변호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그런 것들을 부당한 그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앞서 사실 대통령 측도 변호인을 꾸리는 게 쉽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측이 경호처까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대통령 측이 예. 이 경호처를 책임진다. 법적으로 책임지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비공식적으로 경호처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나중에 크나큰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네. 그 이후에 경호처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공식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강대강 대치가 계속해서 우려되자 경찰이 경호처와 공수처의 회동을 제안하면서요.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3자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조수사본부는 그 회동 직후에 경호처의 평화적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경호처는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는 출입은 위법하다. 불법 집행에 매뉴얼대로 대응할 거다. 이렇게 입장문 냈는데 결국엔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예. 것은 경호처는 이제 그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법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위에 있는 건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사법부가 정당에 발행한 영장을 저렇게 막는 것은 예. 경호법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주장할 때는 위법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그렇다면 저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영장주의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양쪽이 그냥 그 서로 물러서지 않고 그냥 하나에만 동의한 것 같아요. 물리적 충돌을 통해서 뭔가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예. 다만 서로 입장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 그럼 누군가 저는 중재자가 나서줘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최상목 대행이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경호처 입장문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는 출입은 위법하다. 그래서 이 책임자가 누구냐? 저희도 한때 좀 헷갈려서 취재를 해보니까 이 책임자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러니까 지금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도 지목되고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로 취재가 되고 있는데 근데 오늘 법원이 이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또 발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김성훈 경호차장도 같이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법적으로는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예. 체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당에서나 또 우리 보수 유권자층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네. 지금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 논란, 불법 여지가 너무 크다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군사기밀보호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체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고 예. 그리고 대통령 관저라는 거는 명백한 1급 보안 군사 보호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법 규정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경호처는 법대로 경호하겠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법대로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 이게 법과 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 예. 따라서 여기서는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누구 말이 옳다 그르다 이걸 판단하기 이전에 예. 지금 물리적 충돌 그리고 대규모 유혈 사태는 막아야 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절대 명제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 같은 관점에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통령 권한대행도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내일 이제 체포가 임박한 그런 상황인데요. 내일이 도래하기 전에 뭔가 극적인 타협점이 나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3자 회동 직전에 네. 전에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에 돌연 이런 대국민 호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 제3의 장소 또 방문 조사도 협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낸 건데 근데 이 입장문이 나오자마자 윤 대통령 측에서 이거 상의한 적 없다 이렇게 했어요. 엇박자예요. 정진석 비서실장 본인도 예. 대통령 혹은 변호인 측과 상의한 적은 없고 개인적인 의견을 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포영장이 내일 새벽에 집행될 거란 관측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3장소에서 조사하면 어떻겠느냐 본인도 이제 중재안을 낸 거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가 되고 있는 바로는 네. 아마도 대통령은 내일도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더라도 나가지 않겠다라는 기류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